이제 관절염 자가진단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좀 한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조금 이제 주의를 갖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겠는데요. 첫 번째는 관절에서 물이 이렇게 생기면서 물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굽히거나 펴기도 좀 불편하고 그런 증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리가 난다거나, 특히나 뭐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할 때 힘들게 되고 일단 펴는 게 잘 안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절뚝거리기도 하고, 아주 가장 심한 거는 모다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팔처럼 휘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이 있다라고 의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이제 한계 보통은 잠깐 뻣뻣했는데 그런 거 말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진단 항목 중에서 한 2개 이상 정도 내가 해당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이제 초기에 병원에 가서 좀 진료를 받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관절염이라고 하는 게 꾸준하게 계속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악화되기만 하기 때문에, 더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관리를 잘 해야 빨리빨리 안 좋아지지 않고 천천히 안 좋아질 수 있게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증상 관리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관절염의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한 4단계의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단계, 1단계라고 했을 때는 특별하게 뼈에나 관절의 이상 자체는 없으나 좀 뻣뻣하고 불편한 느낌, 그리고 약간의 물이 찰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뼈에 드디어 변화가 생겨요. 제가 엑스레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1단계에서는 뼈가 정상인데 약간 아프고 불편하기만 하다가, 2단계부터는 조그맣게 골극이라고 하는 뼈의 조각들이 옆에서 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저거는 우리가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 그러니까 물렁뼈 있잖아요. 그 물렁뼈들이 이제 조금 다치거나 닳아서 뼈끼리 직접적으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찰 때문에 이런 골극들이 생기는 거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3단계에 해당하면은 원래 뼈 사이 간격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넓었던 간격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연골판 같은 게 이제 없어지게 돼서 계속 뼈가 부딪히는, 그러니까 소리도 나게 되고 불편감도 계속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해진다. 그럼 정말 뼈가 붙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절 자체가 아예 정상적인 관절 자체가 없어지고, 걷는 것 자체도 보행도 좀 어색해집니다. 오다리뿐만 아니라 굽히고 펴는 것도 다 쓸 수가 없고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 들었을 때는 사기에 해당하는 분들보다 초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좀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그 4단계 치료들보다는 초기 치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설명을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치료에도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아프면 쉰다예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오늘 항상 내가 동네 2바퀴 돌았으니까 2바퀴 돌겠다, 내가 등산했으니까 등산하겠다, 그런 거는 아플 때는 좀 쉬어주는 게 좋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방법을 치료의 방법에서는 크게 이제 3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에서는 운동요법으로 나쁜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쪼그려 앉고 계단 오르고 내리고, 그 다음에 등산 같은 경사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좀 피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근육을 키워주는 이런 운동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통증이 그래도 조금 있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여기가 따뜻하게 찜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하면은 증상이 많이 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물리치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불편하거나 무릎이 약간 부었을 때, 그럴 때는 물리치료까지 일시적으로 하는 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보다 또 더 심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무릎에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데 약도 먹으면서 무릎에 주사 같은 치료들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좀 더 심해지면은 관절 안에 나빠져 있는 관절 연골판들을 좀 긁어내는 그런 수술을 좀 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보다 더 심해지는 경우, 아까 뼈가 관절끼리 달라붙고 뼈에 변형이 생긴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더 우선 치료를 하게 되죠.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시게 되는데 혹시 여기서 인공관절 수술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받아보셨구나. 근데 지금은 수술하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 하셨어요? 21년. 작년에? 8월 26일 네, 그러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많이 불편하셨죠? 다리가 이렇게 목다리 기능도 있으셨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런 주사 약물 치료도 하시고, 주사 치료도 하셨을 거고, 이제 그렇다고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도 심하고 불편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마 이런 수술을 하게 되셨던 건데요. 저는 이제 오늘 좀 특히 강조드릴 부분은 이렇게 수술하는 것도 지금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아주 막 이렇게 기분 좋은 수술은 아니에요. 조금씩 불편할 때도 있고 소리 날 때도 있고 하는데 물론 그 전에 하도 아픈 거에 비해서는 아주 천국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그런 수술 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많이 알려드리고자 나왔던 거여서 오늘 이런 수술보다는 그 전에 그 전 단계의 치료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그 중기 2단계에서 그 주사 치료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그 뼈주사랑 그 연골주사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뼈주사랑 그 연골주사에서도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안 좋고 막 이런 얘기부터 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평상시에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선은 뼈주사라고 하는 거는요 스테로이드가 좀 들어가 있어요. 스테로이드를 이용을 해서 좀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스테로이드가 되게 강력한 소염제예요. 그래서 특히 무릎에 이제 아주 이제 좀 증상이 심한 경우, 예를 들어서 연골판이 찢어져서 물에 막 차는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은 또 좀 별개의 이야기이긴 한데 무릎 안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통풍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증상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이제 가끔 한 번씩만 쓰는 주사가 되겠고 연골주사라고 하는 거는 마찰을 줄이게 해주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성분이 들어가면서 마찰을 줄여서 골 관절염의 관절염 반응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추게 하는 치료들입니다. 연골주사도 이제 할 수 있는 거는요. 연골주사는 절대로 뼈주사가 아니에요. 성분 자체가 달라요. 아까 그 스테로이드 성분 같은 게 아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연골주사에 들어가는 그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원래 눈물 있잖아요. 눈물에서도 나오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근데 그 성분들이 몸의 원래 관절에서도 나오는데 그 성분이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많이 만들어서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연골주사가 이제 충분한 양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6개월 동안 계속 이제 그게 충격 흡수 작용도 해주고 윤활 작용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불편감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다음에 불편감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게 하는 이런 치료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연골주사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떤 분은 난 6개월에 한 번 맞았어, 난 3번 맞았어, 난 5번 맞았어 이제 이렇게 조금 횟수가 나뉠 거예요. 그 횟수가 나뉘는 거는 그 이제 들어있는 성분이 히알루론산이 어떤 거는 좀 더 찐득찐득한 거, 어떤 건 좀 더 묽은 거, 양이 좀 적고 많은 거 이렇게 해서 좀 나눕니다. 근데 한 번 들어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맞는 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 찐득찐득한 정도가 되게 크고 양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처음 맞을 때는 조금 하비트 불편한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주사는 한 번만 맞으면 된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 반면에 3번이나 5번 맞는 거는 양도 적고 되게 묽으니까 되게 주사 맞고 나서도 바로 편해요. 하지만 일주 간격으로 3번에서 5번 정도 맞아야 된다는 좀 그런 부작용과 좀 불편감이 있어서 그래서 자주 방문하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주사 맞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난 주사 맞기 너무 무섭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추천드리고 내가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왔다 갔다 하기 어렵지 않아. 선생님 그럼 한 번 맞는 거하고 3번, 5번 맞는 거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가격 차이가요. 다 이거는 나라에서 보험이 되는 주사들이에요. 그 얘기도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 이제 그게 결국은 3번 합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5번 합친 거랑 똑같은 가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음에는 한 번 맞으니까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3번 나눠서 맞는 건 똑같으니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저는 가장 추천하는데 어떤 걸로 추천하냐고 하면은 자주 방문하실 수 있느냐, 아니 자주 방문하시기 힘드냐, 그걸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골 주사를 조금 맞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윤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관절이 매우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마찰이 적어져요. 마찰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연골이 닿는 거를 막고 추가적으로 연골이 손상되는 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골이 보호가 되면 염증 생기는 게 줄어들어서 통증 생기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장기간에 있어서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수술을 안 하려고 이제 이런 치료를 꾸준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술하고 나면 이제 나라에서 드는 사회 경제적인 비용조차도 많이 드니까 그 전에 미리 이런 치료들을 해서 그런 추가적인 비용과 추가적인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연골 주사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연골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산 재료를 거의 대부분 써요. 사실 국산 재료가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데 외국에서 가끔 가다고 맞으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추천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국산 재료로 만들어진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주사 맞기 전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나라 재료 쓴다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다른 곳에서 뭐 갖고 온 주사라고 좋은 주사예요, 이거 주사 안 주세요, 이렇게 하는 주사에서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연골 주사 같은 경우에는 정상 관절에 들어있는 우리 원래 관절에서 나오는 성분과 인사해서 관절 보호에 효과적이고, 그래서 결국 기능이 지속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를 많은 걸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이 멀어서 그러니까 오시기 힘든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사 받는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한 번 맞으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드신 이제 한 번 맞는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해요, 하루 이틀. 오히려 왜냐면 많은 양의 약이 안에 무릎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에 걷는데도 약간 불편하고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은 조금 불편할 수 있다. 대신 그래서 주사 직후에 무릎을 옆에 폈다 폈다 해서 약이 잘 퍼지고 잘 코팅되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관절염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요거에 대해서 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그 평상시에 우리가 집안일 특히 하시다 보면은 막 이렇게 쪼그리 앉아서 뭐 이렇게 뭐 걸레질하고 뭐 화초 물 주고 뭐 그다음에 손빨래하고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사실 되게 안 좋으세요. 특히나 이제 하중을 높이게 돼서 그다음에 연골판을 계속 자극하고,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빨리빨리 안 좋아지도록 하는 장대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고 쪼그리 앉고 양반다리 하는 행위들은 지금 앞으로 내 인생에서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많이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 생활하고, 그 다음에 소파 생활하고, 침대 생활하고 하는 것들이 무릎 위에서는 가장 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리고 계단이랑 언덕길은 아까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것도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오르는 건 괜찮다고 해서 내려오는 것만 피하래 라고 했는데, 그거는 둘 다 마찬가지로 좋지가 않아요. 물론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것 중에서 내려오는 게 더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안 좋기 때문에 오르는 거랑 내려오는 행위들은 다 피하신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 계단보다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또 물어보실 수 있는 게 나 우리 집 저기 언덕 위인데 어떻게? 집에 안 가야 돼? 그건 아니고 일부러 운동하시는 것도 있어요. 계단 운동 일부러 하시고 하는 것들 하시지 말라는 뜻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 언덕길도 비슷하고 등산 같은 거 있죠. 등산, 그리고 높낮이가 있는 운동들은 좀 더 피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증이 심할 때는 그때도 나는 원래 하루에 5,000보, 7,000보, 10,000보씩 걸었어. 오늘도 거기 내일 하던 거니까 똑같이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통증이 좀 있을 때는 오히려 쉬어주시는 게 증상이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있으니까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은 조금 꾸준히 하셔주시는 게 좋겠는데 좀 이따 뒤에서도 사진이 한번 나올 때 제가 다시 한번 저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줄이는 거는 결국 우리 몸의 관절의 무게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계속 과식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체중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조금 줄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근육 강화 운동인데요. 지금 다들 앉아 계시니까 편하게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여기 발목을 이렇게 최대한 위쪽으로 뒤로 젖힌 상황에서 다리를 그렇죠. 이렇게 한 발씩 한 발씩 드는 거예요. 한 발씩 한 발 들고 일단 한 발 들고 10초 버티기 하는 거죠. 10초 버티기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반대편도 무릎 한번 또 한 다리 내리시고 또 반대편 보내보실까요? 반대편 그리고 10초 버티기.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여기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에요. 근데 이거는 언제 TV 볼 때든 아니면 밥 먹을 때든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요거를 해주면 허벅지 근육이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이걸 좀 더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그 체중은 조금 조절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체중이 늘지 않도록.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꾸준하게 이제 근력을 강화해서 운동을 좀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절대 참는 게 아니니까 괜히 나는 아파도 그냥 약을 안 좋으니까 안 먹을래. 그렇게 참지 마시고 불편하고 아플 때는 빨리 증상을 목표해서 나빠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연골주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꾸준하게 가까운 병원 가셔가지고 주사 나달라고 해서 주사 맞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찜질 같은 경우 좀 불편할 때 찜질 같은 경우 좀 하셔서 증상 조절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강화하는 운동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 딱 3가지는 약간 요거 평상시에 다리 드는 운동 빼고도 평지 걷는 거는 괜찮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평지 걷는 건 괜찮으니 대신 운동화를 신고 걷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가 있어요. 실내 자전거도 괜찮고 실외 자전거도 괜찮습니다. 자전거를 타게 되면 그 안장을 통해서 우리 체중은 안장에 지탱해주고 무릎은 정말 체중을 받지 않고 무릎을 펴는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전거 타는 게 도움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운동 마지막 하나 운동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에요. 네, 물속에서 하면은 굉장히 체중이 가벼워지니까 무릎을 받는 하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하는 운동들까지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발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조금 날씨도 안 좋고 힘드시 날씨도 좀 별로 보내서 좀 기분도 조금 다운되고 이런 상황일 텐데 좀 강의 들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언제든지 조금 뭐 불편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 선생님 통해서 저희가 언제든지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아니면 저희가 가까운 미래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